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에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새해가 되면 누구나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지요. 원불교인들에게는 마음 공부를 잘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결심이 아닐까요? 대종사님께서는 인생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를 해야 하고 마음 공부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음 공부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원불교 원로 교무님께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마음 공부를 주제로 온라인 콘텐츠를 제작하시면서 마음 공부를 디자인하다라는 책을 출간하신 최경도 교무님을 만나보겠습니다. 교무님 나와 계시지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간단한 소개와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오는 방송 둥근 소리 둥근 이야기에서 오는 방송 청취자 여러분과 만나게 돼서 대단히 기쁩니다. 저는 2년 전인 원기 104년에 정년 퇴임하고 지금은 사가에서 정양하면서 익산 심계원이라는 조그만 마음 공부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는 최경도 교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자, 2년 전에 퇴임을 하시고 지금은 그 유튜브로 마음 공부를 알리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좀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제가 평소에 그 인터넷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교당 카페를 계속 운영해 오다가 퇴임하고 나서 마음 공부로 세상과 소통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SNS에 관심을 가지고요. 카카오 TV와 팟캐스트 방송인 팟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최근에는 이제 마음 공부를 유튜브로까지 옮겼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우리 원불교가 시대화 종교이고 또 과학 시대에 맞는 종교인 만큼 끊임없이 그 교화 방법을 고민하시고 이렇게 원로 교무님이시지만 다양한 또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게 강의해온 내용을 책으로 정리를 해서 이번에 발간을 하셨는데요. 제목이 마음 공부를 디자인하다입니다. 원불교의 마음 공부를 교무님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책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소 유감스러운 것이 마음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된 책을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퇴임 후에 카카오 TV에서 마음 공부에 관한 강의를 2년여에 걸쳐서 한 100회쯤 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원고를 정리해서 마음 공부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름을 마음 공부를 디자인하다로 하였고요. 이때 지금 책을 3권을 같이 냈는데 네. 마음 공부 본문을 모아서 마음 공부를 요리하다, 마음 공부 가이드북 성격인 마음 공부를 하고 놀다 이렇게 욕심이 3권을 함께 발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새해가 시작된 만큼 우리 종교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마음 공부를 잘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는 것만큼 또 뜻깊은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교무님과 함께 마음 공부에 대해 좀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은데요. 네. 우선 이 마음 공부란 무엇이고 왜 해야 하는 걸까요? 네, 저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요. 세상에 참 많은 마음 공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 공부는 마음하고 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마음이 아프면 아픈 줄도 모르고 그냥 살거든요. 예. 이것은 이제 마음에는 관심이 적어서 그러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몸보다는 마음이 더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부라는 것이 좀 싫고 또 힘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제 교무님께서는 마음 공부를 노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기도 하셨습니다. 네, 저는 그것을요. 세상 사람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살면서도 마음을 모르고 산다. 그만큼 이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그 지난 한 해를 돌아본다면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마음의 우울감이나 무기력감을 호소하기도 했고요. 그것이 길어지면서 분노로 표출된 사례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마음 공부를 평소에 잘해온 분들은 좀 이러한 위기를 잘 이겨낼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 평소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해서 병균을 이겨내서 병에 걸리지 않거든요. 예. 그러듯이 마음도 평소에 마음 공부를 하여서 수양력, 연구력, 취사력이라고 하는 힘을 길러놓으면 우울감이나 무기력감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듯 마음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마음을 어떻게 공부하고 챙겨야 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 원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 마음 공부 비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마음 공부 비법은 간단하거든요. 마음하고 잘 놀면 되는 것인데 그게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공부심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근데 공부심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바로 챙기는 마음이고요. 네.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생각하고 경계가 오면 알아차려야 해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대부분 정신줄을 놓고 산다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제 마음 공부를 하는 가운데 원불교 마음 공부는 일 있을 때하고 일 없을 때로 나눠가지고요. 예. 이렇게 정신수양 사령구 작업취사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을 저는 마음하고 잘 논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음을 챙기려는 마음, 즉 이 공부심을 놓지 않으면 된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그 욱하는 일들, 좀 화가 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그럴 때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 이제 대부분이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거든요. 예. 내가 화내고 있다는 생각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내가 지금 우가는 성질이 났다는 걸 알아차리지를 못해요. 근데 그걸 알아차려서 그 우가고 화내는 마음을 보면 되거든요. 아, 내가 화내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 되는 겁니다. 예. 알아차리면 좀 그 나쁜 마음들이 이렇게 좋게 좀 돌아올까요? 나쁜 마음이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알아차리면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대개는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 감정에 휩싸여서 그렇게 이제 더 발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그대로 써서 정말 뭐 나쁜 말도 하고 폭력도 일어나고 그렇게 범죄도 일어나고 욱하는 일들이 그렇죠.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게 되면 어쨌든 그 마음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또 기회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거겠죠. 네네, 알아차리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다른 방법은 없나? 하고 멈춰서 일단 돌아보게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음하고 노는 거고 그것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는 거라고 봅니다. 예. 제 원불교는 마음을 공부하는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교무님께서도 그동안 이제 활동을 하시면서 마음 공부를 통해 변화된 삶을 사시는 분들도 많이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위에도 많이 있고요. 특히 뭐 원불교 원음방송이나 원불교 신문이나 뭐 원광 등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어려운 환경을 이렇게 신앙심으로 극복할 수도 있지만은 일 없을 때는 정진수양하고 또 경전 공부도 하고요. 일 있을 때는 취사하는 주의심을 놓지 아니하고 일상수행의 요법에 대조화해서 공부를 하면 주위 사람이 저 사람 변했네, 달라졌네 하고 알아보게 되고 네. 스스로 좀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주위의 원불교인들
생활하는 거 보면 참 이렇게 항상 차분하고 이렇게 감사 생활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런데 사실 우리 사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마음에 대한 관심보다는 물질에 대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 갈등과 원망이 끊이지 않는 이 마음 난리를 겪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교무님은 요즘 세태에 대해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면 사람들이 산다는 게 의식주를 구하는 것이 기본이거든요. 예. 그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고 물질에 관심이 많은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의식주를 구하는 방법이 나의 근본인 정신에서 나온다는 거, 그걸 대부분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인성이라든지 영성, 이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차차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이제 올해부터 나도 마음 공부를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교무님? 네, 앞에서도 마음 공부가 세상에 참 많다 그랬는데요. 마음 공부를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은 세상에 마음 공부를 하는 말이 너무 폐자하고 있어서 마음 공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는 곳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코끼리 다리를 보고 코끼리 전체를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올바른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마음 공부는 저희가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사막 공부이고 이 사막 공부를 구체적인 방법으로 하는 매뉴얼은 상식용 주의사항 6조하고 교당 내항시 주의사항 6조인 상시훈련이고요. 예. 아울러서 일 없을 때는 정기훈련 11과목, 그래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이라고 하는 밑그림이 있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국에 뭐 원불교 교당이 곳곳에 있습니다만 교무님들이 다 우리 교도님들 그렇게 지도를 잘 해주고 계시는 거겠죠? 그럼요. 네. 뭐 우리 원불교 교전 정전에 있는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것들이 마음 공부 매뉴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마음 공부를 가르쳐야지 잘못하면 신비하거나 어떤 이적이라든지 또는 전생일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로 인도하는 그런 것들로 인도하는 마음 공부를 이렇게 세상에서는 많이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근데 저희는 이렇게 인간 중심의 마음 공부, 보다 더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격을 갖춰나가는 마음 공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 보통 사람들이 종교를 생각했을 때 정말 신비나 이적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원불교는 사실적인 신앙을 한다고 할까요? 정말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 공부를 가르치고 또 배우는 곳인 만큼 올 한 해 이제 가까운 교당에 가셔서 이제 마음 공부를 좀 시작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해에 이제 코로나19로 많이들 힘드셨고 또 올 한 해도 그런 어려움이 당분간 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에 좀 희망이 되는 좀 덕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요새는 그 과일나무, 과수를 많이 심어요. 근데 과일을 기를 때도 뿌리에 거름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과일이 잘 자라고 훌륭한 결실을 보게 되는데 사람의 뿌리는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마음 공부에 힘써야지 훌륭한 인격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마음 공부를 여의고 우리가 해와 복을 이렇게 거두기를 바랄 수는 없다고 하시는 정산종사님 법문처럼 마음 공부 잘하셔서 이렇게 개인의 자유와 가정의 행복과 세상의 평화가 늘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가 겉에 드러난 것만 신경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그 뿌리 네, 사람의 인생도 마음을 잘 챙겨야 행복한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 교부님의 말씀을 잘 새기면서 올 한 해 마음 공부들 잘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음 공부를 디자인하다의 저자 최경도 원로 교부님과 함께했습니다. 교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등